어제는 간만에 응급실 당직을 섰다. 응급실 당직은 힘들다기보다 뭔가 무섭다. 임프레션이 잡히는 환자들만 오기를 바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환자는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은 간만에 정말 푹 잤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만 숙면에는 경무만한 게 없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응? 태블릿 PC? 린송. 나는 샤워를 하러 가보겠어. 샤워하고 샤워. 와, 이 정도 호텔이지. 아, 개 좋은데? 비주얼은 호텔 샤워장인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 갑시다. 오씨, 거미줄. 우리 함께한 순간 이제. 나는 대학 시절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이 하고 싶었다. 근데 오디션에서 떨어졌다.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노력하는 건 인정을 받았지만 압도적으로 노래 실력이 떨어졌다. 우주고 달콤했던 키스. 서대전역은 주차장 입구를 찾기가 힘들다. 내가 많이 안 가봐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다행히 주차장은 널널했다. 내 기분도 널널해진다. 오 쉣. 뭔가를 먹어볼까 했는데 서대전역엔 먹을 게 별로 없었다. 어제 식도락 당직을 서면서 눈에 보이는 음식은 전부 입에 넣었더니 속이 좀 쓰리다. 야식과 밤일은 건강에 좋지 않다. 속이 편해지려면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한 그릇 뚝딱 해야 되는데 국밥집도 없다. 치킨은 너무 맛이 자극적이고 건강해지는 맛이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먹으면 맛이 제법 난다. 라이프 익스펜던시도 중요하지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중요하다. 근데 2층에 올라오니 또 식욕이 생긴다. 비 올 때는 라면인데 시간이 촉박해서 패스하기로 했다. 대전에서 목포를 가는 기차는 자주 있지 않았다. 고프로를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 화질은 소니 액션캠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수음은 현저히 떨어진다. 설정에서 화질을 좀 더 올려서 찍어봐야겠다. 나는 목포에서 약 24시간을 체류할 예정이다. 맛의 도시 목포라는데 새끼나 먹을 수 있으려나?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예전에 책을 사서 처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때 책의 첫 장에 저런 걸 항상 써놨었다. 옛날에 샀던 책을 다시 꺼내보려고 책장을 펼칠 때 스쳐 지나가듯 보이면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그때의 내가 생각난다. 저걸 쓸 때의 나는 진지했다. KTX가 처음 나왔을 때 30분 만에 대전에서 서울을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신세계였다. 당시 아빠의 자주색 엘란타를 타면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오랜만에 KTX가 아닌 열차를 타고 내린 뒤에 무엇을 할지 다급하게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여유있게 가며 민기적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저 혹시 예약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언제, 그러니까 예약? 네. 아, 병원은 다 끝났어요? 예약은 가능했지만 병호회는 이제 끝났다고 하고 덕자회와 찜이 가능한데 혼자 먹기에 회와 찜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패스하기로 했다. 슬펐다. 혼자 먹기엔 10만원이라는 가격 부담이 크기도 했다. 와, 비 엄청 많이 오네. 전남으로 내려가니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오늘도 코레일과 함께해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종점인 목포에 도착했다. 종점이란 말은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
무언가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 이제 좀 편하게 쉬어도 될 것 같고 무언가를 중간에 관두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뿌듯함까지도 느껴진다. 저 혹시 13번 버스 어디서 타는지 아세요? 어디 가려고? 저기 하당이요, 하당. 여기 밑에가 타세요. 여기는 13번이 안 와. 여기야 저기. 아, 저쪽으로 쭉 가야 돼요? 어릴 때 할아버지 집을 가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사투리가 심했는데 오랜만에 구수한 사투리를 들으니 뭔가 신기하다. 목포역 주변에서는 바닷바람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이번 정류장은 1호 광장입니다. 오, 도착.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장터다. 네.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본점은 휴식 시간이라 하당점으로 왔다. 꽃게 무침이랑 꽃게살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껍질이 있는 거. 살은 말고 살만. 아, 공깃밥은 1,000원 별도다. 오. 밥 먹자. 오. 향이 고소하다. 기본적으로 밥에 참기름 간이 돼 있어서 고소한 향이 난다. 그리고 기본 2인으로 나오는 거라 밥의 양도 상당히 많다. 기본적으로 밥에 참기름 간이 돼 있어. 나는 맵찔이라 혹시 몰라 콩나물도 넣고 비볐다. 비주얼은 엄청 자극적인 강한 맛이 날 것 같은데 익힌 게살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게살의 쌉싸름한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며 간이 세지 않은 전체적으로 심심한 맛이다. 날 것 그대로의 게살을 많이 먹어보지 못하고 매번 대게집에서 찐 것만 먹어서 그런지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 좀 낯설었다. 미각이 발달돼 있지 않은 내 입맛에는 그냥 그랬다. 게살의 식감도 거의 느껴지지는 않았다. 기대를 많이 하면 좀 식망할 수도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로컬 식당의 음식들이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놀러온 타지인의 입맛에는 왜 맛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덜어 있다. 2인분이라 양이 많아 보여서 조금 남길까 했는데 밥알의 식감이 좋아서 쉬지 않고 계속 들어간다.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다 먹었다. 건더기 없는 밋밋한 비빔밥 하나 먹은 느낌인데 25,000원이 나왔다. 25,000원이면 병원 앞 뜨끈한 뼈다구 해장국 든든하게 3-4그릇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먹은 건 2인분이었다. 사장님, 저희 계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를 한 장만 나는 카드가 참 많다. 어릴 때 엄마는 절대 카드는 딱 한 장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었는데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경제관념이다. 이번 정류장은 1호 광장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목포가 처음이 아니었다.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배로 받았는데 당시 세월호 현장에 내가 타야 할 배가 기암으로 나가 있어서 삼함대에서 대충 알아서 1박하고 참수리 타고 해상 계류하라는 연락이 왔었다. 그날의 멀미는 내 인생 최악의 멀미였고 그날의 파도는 서 있기도 힘들었다. 우와. 오, 케이블카. 느낌 좋은데? 아니야.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는 문이 잠겨 있었다. 아, 저기 백년한옥 게스트하우스죠? 여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예. 이거를 네. 무시하고요. 여기 네. 열쇠를 쓰시면 돼요. 이게 그저께 네. 손님이 열쇠 잊어버려 갖고 빨래 되면은 네. 바로 세팅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냥 기존 원래 2박을 예약했는데 계획에 없던 당직을 금요일에 서는 바람에 1박밖에 못했다. 1박에 35,000원인데 1박에 7만원이 되어버렸다. 심플하네요, 심플해. 방이. 혹시 수건은 하나 네. 있고요. 여유로 필요하면 지금 건져되면 저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짬밥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나에게 게스트하우스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수건과 슬리퍼와 에어컨이다. 여기는 3개 다 있었다. 아, 왜 개미가. 좀만 자야겠다.
36 아재가 여행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잠을 자는 거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먹었어요, 꽃게비. 먹었어요? 네. 낙지도요? 낙지는 안 먹었어요. 낙지 장어탕,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그러면 네. 뭐 낙지든 오징어든 네. 철에 맞게 해줘요. 그 이름이 뭐라고? 무슨 포차라고요? 국민포차. 국민포차요? 네. 쭉 길 따라 내려가면 네, 돼요. 여기 길 따라 건너지 네. 마시고. 네네네. 바다가는 멀죠, 여기서? 택시 타고 기본 요금. 아, 그래요? 아, 뭐 볼 거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달라 그래야 돼요? 택시 타면 그럼 택시 바다 타면 가다가. 신안 비치. 신안 비치. 네, 가볼만 해요. 신안 비치. 네, 대반도. 그래서 기본 요금이면 가요. 아, 예. 으로 쭉 올라가면은 네. 조각공원이 나와요. 조각공원. 예. 네, 쭉 따라 가면은 네네네. 목포의 바다 보이는 뷰가 보여요. 아, 그 왼쪽으로. 네, 거기서 뷰를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바다를 보러 몇 걸음 안 가서 그냥 안 가기로 했다. 가볼까? 광생의원.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의원도 있었다. 나도 저 원장님 시절에 의사였었으면 빌딩도 세웠을 텐데 지금은 뭐 머스크 형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아, 짐이 없으니까 확실히 좋네. 역시 여행은 몸이 가벼워야 돼. 어머. 여기가 목포의 시내입니다. 옷가게가 상당히 많네요. 약간 은행동 느낌도 좀 나는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쑥굴레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그냥 지나친다. 쑥굴레가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지? 맛집인가? 이따가 맥주 한잔 해야겠다. 갑자기 술이 확 땡기네. 역시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하는 여행은 개꿀.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있네. CCTV도 있고요. 오, 찾았어. 쑥굴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문을 하면 금방 나온다. 내가 생각했던 예쁜 비주얼이 아니고 양도 좀 많아서 살짝 당황했다. 근데 비주얼이 뭐가 중요한가? 맛만 있으면 되지. 먹어본 느낌은 쑥떡의 수수경단처럼 노란색 뭔가 옷을 입히고 달달한 꿀에 퐁당 담근 딱 그 맛이었다.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먹어봤던 느낌의 그런 맛이 났다. 원래 로컬 식당의 음식들이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놀러온 타지인의 입맛에는 왜 맛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덜어 있다. 한번 먹고 중독되기는 쉽지 않은 식감과 맛이다. 당연히 잔반은 없다. 아, 근데 여기가 그 유명한 명륜동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명륜동에는 명륜진사가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CLB 베이커리. 와, 좋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성심당보다 좀 더 크지는 않고 여기가 명륜동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빵의 종류가 그렇게까지 다양하지는 않았다. 크림치즈 하나랑요, 새우 하나 이렇게 주세요. 여기 빵집은 크림치즈와 새우 바게트가 유명하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따로 주문을 받는다. 그 하나만 주세요. 새우하면 당연히 모두가 아는 그런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시큼한 맛에 조금 놀랐다. 나는 새우 바게트가 크림치즈 바게트인 줄 알았다. 사실 새우 바게트의 어느 부분에서 새우를 넣어야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먹는 꼬라지를 보니 CLB에서 이 영상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 이게 크림치즈구나. 나는 크림치즈 바게트가 더 맛있었다. 대전 갈 때 좀 싸갔는데 작가님도 주몽도 엄청 맛있다고 했다. 오늘 안에 먹어야 돼요? 아, 일단 포장해 주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시고 손으로 함께 보관해주세요. 네. 카드를 한 장만 떼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소에 여행 같았으면 계야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숙소 근처 포차에서 계절 해산물 먹으며 맥주 한잔하고 깔끔하게 들어갔을 텐데 목포에 있을 수 있는 게 하루뿐이라고 생각하니 에바 참치 같지만 하당을 다시 갔다. 똑같은 데를 또 왔네, 또 왔어.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술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술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네. 사실 차 안 끌고 오면은 술을 좀 마셔줘야 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그냥 나왔다. 여기를 가야겠다. 왠지 오기가 생겨서 낙지 탕탕이를 끝끝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지금 식사를 안 한다면서? 식사 안 돼요? 병어회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이제 끝났어. 탕탕이는요? 다 없어 지금 거의 다 끝났어. 탕탕이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까도 그렇고.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미안해요. 마지막 희망. 낚시 탕탕이 돼요? 낚시 탕탕이가 5만원, 7만원이 통일이구나. 그리고 낙지 탕탕이는 어딜 가나 비쌌다. 한우 육회와 낙지의 참기름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었지만 동시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었다. 저 입세주 하나만 주세요. 안주가 좋으니 소주도 잘 들어간다. 맛있는 혼밥에 혼술하면서 뭐 해야 될 것도 없고 여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 힐링이란 게 따로 있나 싶다. 역시 혼밥엔 유튜브다. 사장님 저희 계산이요. 너무 많아갖고. 저 원래 둘이 먹는 거죠? 그죠? 사장님께서 솜씨도 좋으시고 친절하시다. 손님이 많던데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손님 많아갖고. 네, 안녕히 계세요. 이를 안고 술을 한잔하고 나니 노래가 부르고 싶어졌다. 나는 드럼 말고 보컬이 하고 싶었다. 카드를 한 장만 대어주시. 카드를 오늘 네 번째 13번 버스다. 이렇게 버스를 계속 탈 거면 쌍큐패스라도 끊어야 하나 싶은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싸고 환승도 되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몇 시라 그랬지? 씻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씻는 데가 없다. 사장님께 연락해봤더니 독방 쓰는 사람은 씻는 데도 따로 있었다. 하나 또 있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뭐 사실은 뭐 싼 맛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수건이랑 슬리퍼 같은 거 다 챙겨주니까 저처럼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안 싸갖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침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트리스 없는 그냥 나무 판자 위에다 요 깔고 자는 거라서 딱딱하긴 한데 그렇다고 잠을 절대 못 자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여수가 아니고 거기가 어디지? 순천 갔을 때도 그랬고 남원 갔을 때도 그랬고 구례 갔을 때도 그랬고 약간 전라도 음식이 제 입맛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게 먹는데 저는 그냥 밋밋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시간이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 힐링 타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여행책을 가장한 그냥 에세이 같은 느낌? 근데 그 막 나라나 이런 데 지역에 대해서 깊게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냥 그런 것과 크게 관계없이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써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책입니다. 2013년도에 산 책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길 왜 온 거지? 기차 타고 거의 3시간 넘게 왔는데 그냥 이렇게 숙소에서 책이나 보고 맛집 좀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대전에서 자취방을 베이스 캠프 삼아 놀멍시멍 다녀도 됐잖아라는 생각. 굳이 이 먼 곳까지 와서 힐링을 해야 하나 싶지만 내가 결정한 일이고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중에 내가 선택한 것이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자기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결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후회가 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후에 드는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너무 상투적인 말이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알고 있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그렇다. 다른 사람이 결정해주는 것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언가 남는 게 있는 것 같다.
결국 다 먹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룰 때 드는 성취감이란 건 참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취충이다. 책에는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았다. 그중 와닿는 말 중 하나는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둘이 되기 위해라는 말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교성 있게 지내다가도 그 관계를 두고두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서툴렀고, 친구들 사이에서 정치질하는 것도 유치했고, 그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는 그런 나에게 마음을 좀 넓게 가지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고, 실제로 나도 이런 내 성격이 싫어서 힘들었던 때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아빠의 성격을 많이 닮았고, 아빠는 그런 나에게 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래도 아빠보다 시대를 적당히 잘 태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는 게 이해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도 그때에 비해 사교성이나 사회성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런 내가 편안하다. 나 나름대로의 진화를 했다고 해야 할까? 그룹지어 다녔던 학창시절이 끝나고 사회에 나와 나이를 먹고 보니 결혼한 애들은 자기 가정을 지키기 바빴고 사교의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그 안에 결속력도 약해지고 있다. 이제 드는 생각은 모두가 잘 지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다라는 아집 따위 버리고 우리는 모두 다르고 잘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교적으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혼자인 걸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딱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간혹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지내는 것도 적응하고 나면 좋은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도 이 책의 저자 다카하시 아유무처럼 멋진 여행을 하고 싶고 할 것이다. 잘 잤다, 잘 잤어.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 같은데. 어제 비가 오긴 왔었던 것 같네. 와, 죽이는데. 계란, 바나나, 감자. 여기가 어디지 근데? 아, 목포. 키가 크면 이렇게 천장에 자주 머리를 부딪힌다. 키 큰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냉장고에 있는 물이랑 주스 이런 거 다 마셔도 되는 거지. 우유가 더 좋은데. 무화과잼을 듬뿍 바른 구운 식빵은 달달했다. 책도 참 달달했다. 아우, 이제 좀 씻어야지. 아우. 와, 되게 예쁘다. 쉣, 이게 뭐야? 여기는 개미집이었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털털하게 다닌다고 해서 자연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하자면 나는 결단코 자연인은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건 좀 극혐이다. 최악이야. 존나 징그러워. 안녕히 계세요. 방바닥에 근데 개미가 너무 많아요. 비 안 왔어. 더불어 비 오니까. 아. 네, 비 오니까는 날이 뭐하니까 그렇게 딱 키워도. 개미가 여기까지 따라왔어. 어이씨, 꺼져. 너도 꺼져. 어이씨, 왜 가려운 거 같지, 몸이? 아, 오늘 태풍 온대요. 그래서 하늘이 저렇게 예쁜가, 지금? 덥다. 감사합니다. 산 넘네. 아우, 더워. 주말인데 한산하네, 동네가. 아이고. 아, 드디어 도착.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혼자세요? 네, 수육무침 하나 주세요. 아침에 사리 하나 드려요? 네, 사리는 무슨 살이에요? 냉면살이요. 냉면살, 예, 주세요. 네. 하세요.
비주얼은 일단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양이 엄청 많아. 얘가 수육 무침은 역시나 2인분이었다. 예상되는 막국수의 맛이 났고 예상대로 맛있었다. 누군가의 후기를 보니 수육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서 별로였다는 사람도 있던데 보쌈에 나오는 그런 부드러운 수육은 아니고 단단한 편육 같은 느낌이었지만 나는 맛있었다. 매워 보이지만 맵찔이인 나도 잘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적당히 매콤하고 수육의 각종 야채에 배까지 싹싹 비벼 먹으니 존맛탱이다. 젓가락질이 잘 안돼서 조금 남겼다. 아, 잘 먹었다. 날씨 좋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바다색이 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바다색이다 싶었는데 양곤에 입항하는 날 아침에 씻으러 샤워실을 가다가 잠깐 갑판에 나갔는데 갑판에서 보았던 이름 모를 양곤의 그 바다처럼 넓던 강의 색도 꼭 이런 색이었다. 우리는 그때 그 바다를 보며 밀크티를 풀어놓은 것 같다고 했었다. 예전에는 뜨거운 태양에 머리가 손대기도 힘들 정도로 뜨거워져도 소독된 것 같아서 좋기만 했고 학원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 걸어서 30분이나 됐지만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생각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좋았는데 이제 이런 여행이 조금은 힘에 부치는 기분이 든다. 30이 되던 해에 이제 개야 도미토리는 힘들어서 1인실로 바꿨는데 이제 뭔가 가방도 무겁게 느껴지고 텐션도 잘 안 오른다. 어제 당직을 서고 혀에는 혓바늘이 돋아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다. 나이를 먹으면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여행도 젊어서 해야지 나는 어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싸돌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짧게 느껴졌던 목포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방문기가 끝나간다. 먹을 게 없는데. 통무지는 뭐더라? 양치질을 안 해서 민트초코 우유를 먹으러 편의점에 왔는데 없다. 메론 우유는 메론 주스보다 맛있다. 우유에 무언가를 섞으면 뭔가 맛이 꾸덕꾸덕하게 변하는 게 참 좋다. 6년 전의 산책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감되는 건 여전히 똑같고 몸은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은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든다. 종종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가식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남에 대한 배려를 위해 여러 가지 양념을 치고 다듬어진 말보다 더 큰 위로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다. 그래도 나는 몽골의 먼지나는 게르에서 사냥젖을 가죽에 미지근하게 담아놓고 마시는 유목민 라이프는 즐기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바람이 잦아들면 별에서도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정말 신비로웠고 밤하늘 수없이 빛나는 별들을 보며 광활한 대초원에서 싸는 은가는 경험해본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꼭 느껴보고 싶다. 물론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공감되는 건 아니었다. 나와 일면식도 없는 이 작가는 타고난 심성도 다를 테고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다를 것이다. 다만 그와 내가 경쟁할 상대가 아니라는 건 마음을 참 여유롭고 관대하게 만들어준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대학을 가선 잘리지 않고 선후배간의 인맥도 잘 쌓고 전공의 때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더 일 잘해요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에 있는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괜한 안도감이 생긴다.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폰을 충전하기 위해 가방에서 충전기를 꺼냈더니 개미가 나왔다. 도대체 내 가방에는 몇 마리의 개미가 아직도 있는 것일까? 안녕히 계세요. 왠지 이 풍경이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탄 무궁화호는 예전의 무궁화호가 아니었다. 많이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꽤 쾌적했다. 이틀 동안 하루 세 끼를 2인분씩 먹었더니 살이 좀 쪘다. 오마이갓. 네가 없는